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1, 2학년군 국정도서 활용 방안 안내 연수 통합교과를 맡은 화북초등학교 교사 윤희입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과목이 바로 통합교과인데요. 2022 개정교육과정 통합교과는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들어가는 수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정도서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연수 순서는 먼저 2022 개정교육과정 통합교과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이어서 통합교과 교과서 활용 방법 그리고 활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 개정 통합교과 교육과정의 지향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통합교과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미래 사회를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막연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지금 여기 우리 삶에 집중하여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사람이 미래를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초등 통합교과의 지향점을 지금 여기 우리 삶이라고 정하고 통합교과의 공통 역량을 지금 우리 삶을 살아가는 힘이라고 정하였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까지는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각각의 과목에 역량이 따로 있었는데 이번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통합교과에서는 하나의 역량, 지금 여기 우리 삶을 살아가는 힘 하나로 역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향점에 대한 접근 방법은 지금까지 통합교과가 해왔던 것처럼 탈학문적인 통합을 유치하였습니다. 탈학문적인 통합이란 학생의 삶에서 만나는 문제를 반영한 주제를 중심으로 교과 지식을 통합하는 접근 방식을 말합니다. 통합교과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주제 개발권의 현장 이양입니다. 이는 교육과정 개발의 주체를 학생과 교사로 보고 지역 학교 교실 상황을 반영한 주제를 각 교실에서 개발하여 수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교육과정은 2015 개정교육과정의 교육과정은 주제를 국가에서 개발하여서 제공하였는데 2022에서는 예시안을 제공하고 그 예시안을 보고 저희 교실에서 주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통합교과의 개정의 방향을 성격과 목표,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그리고 교수학습 및 평가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교과에 대한 국가 사회적인 요구를 받아들여서 3가지 개선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입학 초기 적응 활동의 흡수 연계 강화인데요. 지금까지 입학 초기 적응 활동을 3월에 하고 4월에 학교 교과서를 수업을 하면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3월 입학 초기 적응활동 교재인 학교 주제 교과서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주제 교과서를 3월부터 바로 수업에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의 한 영역이었던 안전한 생활 64시간을 통합교과로 완전히 통합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생활 관련 성취 기준을 개발하고 그것을 반영한 수업을 만들어서 교과서에 반영하였습니다. 3번째는 신체활동 강화입니다. 여기서 신체활동은 움직임이 큰 신체활동, 그리고 아이들이 교실이나 운동장에서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신체활동을 의미하는데요. 이 움직임이 큰 신체활동을 성취 기준에 반영되도록 하고 교과서에 놀이 수업을 별도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3가지 개선 사항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8개의 대주제와 16개의 소주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영역과 핵심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영역은 질문의 형태로 그 정체성, 공간성, 시간성, 주체성에 관한 4가지 질문의 형태로 영역을 제시하였습니다. 8개의 대주제는 2009 개정교육과정부터 계속되어 왔는데요. 이러한 주제통합 수업을 실시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이 직접 주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개발하는 대주제, 즉 영역을 없애고 이번에는 질문의 형태로, 예시의 형태로 제시해서 교과서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역으로 제시된 4가지 질문은 학생들에게 다소 어렵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 영역으로 제시된 4가지 질문은 학생들이나 우리 어른들이나 지금 여기 우리 삶에서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나름대로 이 질문을 해결하는 경험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 질문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 질문을 해결하는 과정을 교실에서 경험함으로써 미래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4가지 질문에 대한 국가 수준에서 대답할 수 있는 포괄적인 대답을 핵심 아이디어로 표현하였습니다. 보시는 화면과 같이 각 영역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핵심 아이디어는 각각 2가지씩 국가 수준의 포괄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역과 핵심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내용 체계표를 개발하였습니다. 통합교과에서는 다른 교과와는 달리 성취 기준을 먼저 개발하고 성취 기준에서 핵심 키워드를 추출해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내용 체계표의 범주인 지식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이 범주에 반영할 수 있도록 키워드를 추출해서 내용 체계표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영역에는 영역 질문의 핵심 아이디어 2개, 각각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 태도 3가지 범주로 이렇게 나누어진 내용 요소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통합교과의 성격을 경험중심 교과라고 성격을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통합교과의 성격을 활동중심 교과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활동중심 교과라는 것이 자칫 단순히 즐기기 위한 그런 어떤 흥미 위주의 활동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라고 해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단순한 흥미 위주의 활동보다는 보다 의미 있는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경험중심 교과로 교과의 성격을 개편하였습니다. 바른생활은 앞에 보시는 화면처럼 실천경험 중심 교과, 그리고 슬기로운 생활은 탐구경험 중심 교과, 이렇게 성격을 2015 개정교육과정의 성격을 바른생활과 슬기로운 생활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오고 있는데요. 즐거운 생활의 성격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즐거운 생활은 놀이경험 중심 교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통합교과에서의 놀이는 놀이 그 자체를 위한 놀이를 의미합니다. 다른 국어나 수학에서의 놀이는 어떤 지식을 배웠을 때 그것을 익히기 위한 도구적인 성격의 놀이라고 할 수 있다면 통합교과에서의 놀이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몰입하면서 자유로움과 즐거움을 누리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것을 놀이로 명명하고 그것을 즐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생활에서는 학생들이 이러한 놀이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놀이 경험 중심 교과로 성격을 개편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비교하였을 때 성취 기준의 수를 대폭 감소하여 기존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 기준이 81개였는데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 성취 기준은 48개로 개편하였습니다. 성취 기준이 많고 굉장히 구체적이면 교사가 가르쳐야 될 것이 국가 수준에서 다소 명확하게 제시되어서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수업을 하기 조금 편할 수도 있지만 다소 가르쳐야 되는 내용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교사의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취 기준의 수가 줄어들고 대강화되면 좀 교사들이 가르치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교사들이 다소 그런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는 내용들 때문에 힘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 교실, 우리 학교, 우리 지역의 상황을 반영하여 교사가 그 교실 교육 과정을 실현할 수 있게는 훨씬 더 실현할 수 있는 그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성취 기준의 수가 적어지고 대강화되면서 교사의 자율성을 좀 더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성취 기준의 수를 감소시키고 대강화를 통해서 교사의 자율성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교사가 이러한 자율성을 같이 발휘해서 학생들과 함께 발휘하여 수업을 개발하고 교사와 학생이 함께 교육과정과 수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8개의 성취 기준은 바, 슬, 질 하나씩 묶어서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영역 하나에 핵심 아이디어가 2개씩 있는데요. 핵심 아이디어 하나당 2세트의 성취 기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성취 기준은 1학년에 한 세트, 2학년에 한 세트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총 16세트의 성취 기준이 2년 동안 개발되어서 성취 기준은 총 2년 동안 48개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는 것처럼 영역 3, 4에서도 마찬가지로 성취 기준이 한 세트씩 핵심 아이디어 하나당 2세트 이렇게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는 한 달에 한 단원씩 배울 수 있도록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2015 개정교육과정과 같은데요. 한 달에 한 단원을 운영하시면 한 세트의 성취 기준을 수업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취 기준의 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성취 기준의 대강화를 통해서 교사가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는 자율성을 좀 더 부여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3가지 개정사항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학년 신체활동 강화를 위해서 교과서에는 놀이묶음 수업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놀이묶음 수업에는 신체활동 중심의 8개의 수업이 교과서에 예시 수업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놀이 수업은 즐거운 생활의 목표인 놀이 경험 중심 교과를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이 수업 묶음은 기본적인 움직임 요소를 골고루 반영하여 개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놀이 수업은 한 단원에서 반드시 8시간 이상 수업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 8시간이라는 것은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8개의 수업을 모두 다 운영하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8개 중에서 선생님과 학생이 골라서 수업을 8시간을 운영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면에 보이는 풍선놀이 2시간, 잡기놀이 2시간, 징검다리 놀이 2시간, 그물놀이 2시간 이렇게 운영을 하셔서 8시간을 운영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제시되어 있는 놀이 수업 묶음에서 우리 반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은 놀이가 없다면 함께 만들어요 수업에 가셔서 놀이 수업을 직접 개발하셔서 운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단원별로 8시간 이상의 놀이 수업을 하게 된다면 2년간 총 128시간 이상의 놀이 수업을 운영을 하시게 됩니다.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놀이 수업의 한 장면인데요. 교과서 그 본문에는 이런 식으로 놀이 수업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전한 생활 통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5 개정교육과정 안전한 생활의 64시간이 바른 생활 16시간, 슬기로운 생활 32시간, 즐거운 생활 16시간이 각각 증배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생활은 교과서에 놀이 수업 묶음과 마찬가지로 안전 수업 묶음이 각 단원별로 4개씩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한 생활은 7대 안전 요소 중 직업 안전을 제외한 6개의 안전 요소들이 골고루 반영되어 있고요. 특히 저학년 학생들에게 필요한 생활 안전과 교통 안전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생활과 관련된 성취 기준이 화면 아래쪽과 같이 개발되어서 반복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한 생활은 각 단원별로 반드시 4시간씩 운영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놀이 수업과 마찬가지로 교과서에 제시된 4가지의 수업을 모두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 반 아이들에게 필요한 수업을 골라서 4시간 수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반 아이들이 현장학습을 가게 되었는데 현장학습 안전 수업에 대한 내용이 안전 수업 묶음에 없다면 함께 만들어요에 가셔서 현장학습 안전과 관련된 교통안전이나 생활안전 수업을 직접 개발하셔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입학초기 적응 개선 활동의 입학초기 활동 적응 활동 개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입학초기 적응 활동은 이번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조금 크게 개정이 되어서 앞에 국어에서도 보셨듯이 국어는 34시간 증배되어서 한글 획득에 대해서 수업을 하게 되고 통합교과에서는 학교 적응 교과서, 입학 초기 적응 교재를 교과서로 자체 개발하여 48시간 학교 적응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 교과서에 대한 성취 기준은 아래와 같이 한 세트,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한 세트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주제를 가진 교과서는 반드시 3월에 교실에서 수업을 해 주셔야 합니다. 학교 교과서는 앞에 보시는 화면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글자가 많지 않고 아직 한글 획득이 부족하다라고 1학년들이 한글 획득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여 그림을 보고 직관적으로 아이들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꼭 익혀야 할 급식소 이용 규칙이나 화장실 이용 규칙 등 아이들이 학교에서 적응해야 되는 내용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2 개정 통합교과 교과서에 대해서 한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2 개정 초등 통합교과 교과서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특징은 총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제별 교과서입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 또는 2009 개정교육과정과 비슷하게 2022 개정 통합교과서도 주제별 교과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2022 개정교육과정은 2015 개정교육과정과 가장 큰 차이점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제개발권을 현장으로 이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교육과정까지는 주제개발권을 국가가 가지고 있었다면 이번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주제개발권을 현장으로 넘겨서 교실과 학교와 지역의 상황을 반영한 주제를 교실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주제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16개 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주제는 예시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1, 2학년 교실을 고려하여 만든 주제고요. 이 주제를 보고 교사와 학생이 지금 여기 우리 삶을 함께 성찰해서 우리 교실에서 직접 주제를 개발해서 즉 우리 반만의 수업을 직접 만들어서 수업을 운영하실 수 있도록 주제 개발권을 학교 교실로 이양하였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잠시 한번 살펴보면 2학년 1학기 3개 주제 교과서에 대한 성취 기준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성취 기준 한 세트를 보고 3명의 교사는 각각 이렇게 그 주제를 개발하였는데요. A 교사는 내가 가고 싶은 나라, B 교사는 30일간의 신나는 세계 일주, C 교사는 세계여행 안내책 만들기라는 각각 다른 주제로 이렇게 수업을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이 3명의 교사들의 주제가 모두 달라 보이지만 같은 성취 기준을 가지고 학생들과 함께 주제를 개발하여 수업을 만든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교사와 학생이 지금 여기 우리 삶을 함께 성찰해서 교실에서 주제를 개발하고 수업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제별 교과서는 핵심 아이디어별로 성취 기준이 각각 2세트씩 구성되어 있고 1학년에 한 세트, 2학년에 한 세트 이렇게 각각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영역, 우리는 누구로 살아갈까의 첫 번째 핵심 아이디어,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1학년 때는 학교 주제 교과서를 배우게 되고 2학년 때는 나 주제 교과서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1학년, 2학년 이렇게 해서 한 건씩 각각 배우게 돼서 총 2년 동안 16권의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플랫폼형 교과서입니다.
2022 개정 통합교과 교과서는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교실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플랫폼 기능을 하게 됩니다. 플랫폼 기능을 한다는 것이 다소 좀 생소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수업 만들기와 조금 비슷한데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과서를 통해서 교사는 성취 기준을 기반으로, 학생들은 자신의 삶을 기반으로 교사와 학생이 함께 협력해서 수업을 만들 수 있는데요. 플랫폼은 이러한 교과서를 통해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수업을 고르거나 만들 수 있는 수업 구조를 도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022 개정 통합교과 교과서에서는 화면에 보시는 배움 지도를 통해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교사와 학생 모두 교육과정 주체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움 지도는 교사와 학생이 함께 협력해서 수업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교실 교육과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가 됩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단순히 수업의 순서를 재배열하는 그런 정도였다면,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단순히 수업을 재배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수업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동그라미 모양을 오각형이나 하트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만들어서 우리 반 수업에 맞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업이 실제 교실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모듈형 교과서가 개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듈형 교과서, 즉 배움 지도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함께 골라요에서는 주제 수업, 놀이 수업, 안전 수업 묶음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사와 학생은 수업을 고르고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제 수업과 놀이 수업과 안전 수업에는 번호가 없습니다. 이것은 교사와 학생이 함께 고르고 원하는 순서에 따라서 수업을 배열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함께 만들어요는 필요에 따라서 학생과 교사가 수업을 함께 만들어서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 수업 묶음에서 주제 수업을 골라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안전 수업, 놀이 수업도 함께 구성할 수 있고요. 또 원하는 수업을 직접 만들어서 단원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듈형 교과서는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연계할 수 있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실은 여러 가지 국가교육과정, 시도교육과정, 그리고 학교교육과정을 비롯한 국가사회적인 교육에 대한 요구가 여러 가지 얽혀 있는데요. 이러한 통합교과에서는 이러한 모듈형 교과서를 도입해서 이런 교육과정들을 다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야기 모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모형은 단원을 개발하는 모형인 동시에 단원 학습 모형이기도 합니다. 이야기 모형은 이야기 열기, 이야기 하기, 이야기 맺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야기 열기는 배움 지도의 지금 여기 우리 이야기에 해당하고, 이야기 하기는 본격적인 수업을 진행하는 함께 골라요와 만들어요 수업을 통해서 성취 기준을 학습하는 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 맺기는 지금 여기 나의 이야기에 해당하며 우리가 한 달 동안 배운 내용을 되돌아보면서 이를 성찰하고 내면화하는 단계입니다. 교과서를 살펴보시면 이야기 열기, 이야기 하기, 이야기 맺기가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수업은 배움 지도를 기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배움 지도에서는 이야기 모형의 단계들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학교 교과서의 이야기 열기, 즉 지금 여기 우리 이야기에 해당하는 교과서 장면입니다. 1학년 입학생들이 입학식을 하게 되는 자유로운 장면들이 교실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여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이들은 초등학교 입학식을 한 경험을 이야기 나누면서 자신의 생각과 그리고 마음을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나누면서 서로를 더 잘 알게 되고 공통점도 찾아가면서 같이 우리 반이라는 공동체 의식도 함께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2학년 1학기 나아교과서의 지금 여기 우리 이야기에 해당하는 장면입니다.
이 수업은 학생들이 단원 수업을 하면서 교사와 학생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학습 순서를 정하면서 배움 지도를 만들 수 있도록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야기 맺기에 해당하는 2학년 1학기 나아 교과서의 지금 여기 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 나의 이야기는 한 달 동안 배운 내용을 되돌아보면서 성찰하고 내면화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나 단원에서는 한 달 동안 나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주제를 가지고 공부했던 내용을 되돌아보면서 12월에 나에게 편지 쓰는 활동을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편지 쓰기 활동을 통해서 그 수업을 통해서 한 달 동안 수업을 통해서 발전된 나의 모습 그리고 좀 더 변화된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다짐을 정하고 그리고 한 달 동안 배운 내용을 내면화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업이 구성되어 있어서 한 단원의 수업을 마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함께 골라요의 주제 수업, 놀이 수업, 안전 수업은 교과서에 나와 있다고 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우리 반 학생들에게 필요하다면 그 수업은 함께 만들어야 해서 직접 수업을 만들어서 할 수 있습니다. 화면은 우리나라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수업을 교사가 다시 재구성하여 학급에 맞게 단원 설계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체크 수업은 실제 수업을 하는 것이고 체크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은 교과서에는 있지만 교사와 학생이 선택하지 않은 수업입니다. 그리고 노란색 부분은 우리 반 아이들에게 필요한 수업을 교사가 직접 만든 것인데요. 이 수업을 설계한 선생님께서는 주제 수업 5개, 안전 수업 1개, 놀이 수업 1개를 선생님과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소개합니다 라는 선생님 반만의 단원을 개발하였습니다. 특히 안전 수업에 보시면 선생님께서는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교통수단을 탈 때와 음식 먹을 때 수업을 각각 1시간씩 선택을 하시고 이 단원을 수업할 때 이 학반은 현장학습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학습 안전수칙과 관련된 내용이 안전수업 묶음에 없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직접 수업명을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이라고 개발을 하셔서 실내외 현장체험학습 안전수업 익히기를 2시간으로 개발을 하셔서 바른생활로 2시간 시수를 잡으셔서 총 이 단원에서 안전한 생활 4시간의 수업 시수를 확보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통합교과 교과서에서는 예시안으로 48시간 단원당 48시간의 그 수업이 바슬질별로 각각 9시간, 14시간, 25시간을 기준으로 개발이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과 학생들이 수업을 개발하시면서 이 시수는 탄력적으로 바꿔서 운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개발된 수업은 이야기 모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모형을 적용하여 이야기 열기, 이야기 하기, 이야기 맺기로 단원을 개발하여 총 48차 시의 수업을 한 달간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통합교과 교과서는 단순히 순서대로 진도를 나가는 수업이 아니라 우리 반 주제를 개발해서 우리 반만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육과정의 주체인 교사와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 모형으로 수업을 하실 때 지금 여기 우리 이야기, 즉 이야기 열기에 해당하는 부분과 마지막에 이야기 맺기에 해당하는 지금 여기 나의 이야기는 반드시 수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 이야기는 반드시 이야기 열기, 이야기 맺기에서는 지금 여기 나의 이야기를 반드시 이야기 맺기에서 해 주셔야 하고요. 그 외에 나머지 주제 수업과 안전 수업 그리고 놀이 수업은 적절하게 배치를 하여 아이들과 함께 순서를 정하셔서 수업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통합교과가 많이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선생님들께서 지금까지 모두 교실에서 하시던 내용을 단지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문서화하여 정리가 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을 처음 보시는 선생님들께서 다소 많이 당황스러워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교사교육과정을 만들어 가나라고 다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까지 선생님들이 해오신 그 수업을 계속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2022 개정교육과정 통합교과 교육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개발자이자 주체로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들어가는 수업을 통해서 교사와 학생이 모두 함께 행복한 통합교과 수업, 그리고 교사 교육과정, 교실 교육과정이 실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수업을 만드시면서 모두 행복한 2022 개정교육과정 통합교과 수업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1, 2학년군 국정도서 활용방안 안내연수 통합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